시작하면 되나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22시간 40분을 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최장시간 22시간이 넘는 최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 군골쇄신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상권 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이후에 상정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언론 유튜버 재갈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 국가가 소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론과 유튜버를 검열하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벌하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검열국가 선언입니다.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한편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여야가 협의한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이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서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3대 특검은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당 탄압식으로 탈탈 털어놓고 또 근거도 없이 의혹을 덧붙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몰이 특검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발상인데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저지하고 성역 없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성역 없는 공정수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호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 공정과 민주주의를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 아니라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유동성 확대의 기대에 이어져 왔던 자산시장 랠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1480원 수준의 초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국면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과거처럼 수출이 이를 상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337개 회사 중에서 40.7%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대만의 67.9%, 일본의 31.5%와 비교할 때 고환율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서학개미 탓만 하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달러를 내다 팔라고 협박을 하거나 또는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미봉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분명한 위기 국면에 놓여 있고 특히 환율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전문가뿐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 중에 위기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는 무엇이냐?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기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며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있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대표가 지금 최장기간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제2호국권 행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내란 재판도 대응 계획 있습니다. 어저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도중에 장동혁 대표께서도 한 두세 번 언급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는데 이 법은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법원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법원 조직법 내에서 법원 질서 내에서 법원 재판부와 판사를 결정하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에서 입법적으로 법원 내부의 일을, 사법부 내부의 일을 관여하는 그런 최초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완전히 벗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당연히 이 법의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건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대통령도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이 법은 수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수정안 자체도 위헌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통령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쿠팡 청원회에서 공유하는 장면이 좀 포착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래 어디에 보도됐어요? 영상에 잡힌 게 나왔어요. 예. 약간 배경을 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팡 기사를 보니까 아마 지금 10시 반에 아마 최민희 지금 과기정통 과방이라고. 과방위 정확한 이름이 하도 길어서 죄송해요. 과방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마 청문회 연석 청문회를 하기 위한 과방위 회의를 소집한 것 같은데, 어저께 기사에 의하면 과방위가 중심이 되면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라든지 국토위라든지 그다음에 환노위도 포함되었던가 몇 군데 기재위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연석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이제 국민의힘에게도 제안을 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길래 과방위에서 이미 청문회가 끝났고 정부에서도 이미 청문회가 다 마쳤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5달 정도 계속해서 탈탈 털었던 3대 특검이 끝나자마자 2차 특검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상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것을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그 이유, 그거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쿠팡이 잘못했던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거기 쿠팡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행정 조치가 과징금이 되었던 어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정부가 책임있게 그 잘못에 대해 부응하는, 잘못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벌을 내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청문회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보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 기사가 났길래 기사를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대표에게 전해주면서 도대체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 해서 제가 좀 그런 취지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 첨언을 하면 어제 오전 중에 김병기 대표로부터 각종 특검법 또 청문회와 관련돼서 협의를 하자 하는 제안을 받았고 그날 어제 4시 반에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해놓고선 오후에는 갑자기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사실상의 통보를 해버리는 것은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은 모습 아니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민수적 수석에게 그와 관련돼서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지금 그 문자를 보내신 것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항의적 차원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하나 더 있으시네요. 민주당에서는 토요일도 특검 관련해가지고 제3자 추천 방식은 이런 부정성이 있었는데 그런 입장 조사할 경우에 좀 대안으로 어떤 방안들을 좀 찾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민주당도 좀 신속하게 토요일도 특검 하고는 있었는데 앞으로 원내대표 추가 활동을 예정이 되는지 지난번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협의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정치권 여야를 통틀어서 통일교로부터 여러 가지 접촉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후원금 부분이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는 특별검사를 추천권을 가진다는 것이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국회에서 제1당과 제2당 또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을 하거나 또는 합의해서 추천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이제 지명하는 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했던 사례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사례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놓고 생각할 때는 국회 내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정당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제3자에 해당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국회 내에 1당과 2당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기존처럼 종전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번에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장이 뭐 2명이나 또는 여러 명을 추천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런 방식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 더 합리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그 정통론법이 올라가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수정 민주당이 이제 위헌 요소를 없애고 수정안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똑같은 표현을 자꾸 인용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위헌적인 부분을 위헌 요소를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단 0.1%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면 그거는 위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므로써 위헌적인 요소를 대폭 줄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위헌성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허위 정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소거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수정안을 얘기하고 있죠. 그 이외 다른 부분도 지금 언론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유튜브의 수익을 제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5배의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관련되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언론인들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사를 하나 작성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이 기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뭐 많은 금액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누구라도 기사를 쓰는 과정에 자기 검열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자체가 바로 재산적인 어떤 심각한 침해가 들어올 수 있다. 뭐 풍비박산이라는 표현을 썼던가요? 가정이 재산이 풍비박산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사심죄를 한다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인 판사들이나 뭐 검사도 포함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혹여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심대하게 침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게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공기를 숨을 쉴 때 공기의 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듯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의례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게 하나씩 축소가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되었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미리 사전에 우리가 깨닫고 방어하고 예방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장동혁 당대표께서 저렇게 목숨을 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다 나의 발언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는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마무리하시죠. 정동훈 대표님께서 필리버스터 하고 계신데 개헌이 2시간 만에 끝났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뭐 잘 못 들었는데 뭐 계엄이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은 그냥 팩트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약간 지적이 나오긴 하던데, 개헌 좀 정당성을 옹호하는 거 아닌가?
정확하게 지금 장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문장 하나만 놓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발언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의 그 계엄 옹호 발언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